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36명 발생을 했습니다. 열흘 연속 네 자릿수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비수도권의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남에서는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서 방역에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4차 대유행에 대응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현행 11주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1,000명대 넘은 지는 이제 열흘이 넘었고요. 1,500명, 600명대가 당분간은 계속 될 거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미 한 1,600명대까지 한번 쳤고 지난번 정점인 1,240명 훨씬 넘은 단계에서 이제 부랴부랴 그 4단계를 시행을 했지만 며칠 안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다음 주나 돼야 나타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예. 당분간은 이런 숫자를 보일 거고요. 이제 주말에 검사 숫자가 줄어들면 또 그만큼 환자 수가 줄어들 테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보는 숫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일 겁니다. 예, 예. 그러나 우리가 예측하듯이 그게 지나고 월화에 다시 이제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역학조사에서 지적됐던 사람들도 주말엔 집에 있다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검사를 하게 되고 네. 그 결과가 수목에 보게 되면 이제 그때 정말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정점이 멀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거리두기 단기가 다음 주 그 수업 목요일 정도면 효과가 조금은 나타나야 됩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주에 효과가 없으면 예. 다음 주 수목금토에 지속적인 그 증가를 보이면서 우리가 여전히 우려하는 숫자가 될 것이고요. 네. 효과가 있으려면 적어도 지금 보고 있는 숫자보다는 조금 낮은 숫자, 증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꺾인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의 숫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예. 않으면 사실 다음 주말이면 수도권 4단계 1차가 끝납니다, 벌써. 네네. 예, 그렇게 됐을 때에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4단계 2주 더 연장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거리두기 단계를 보면 지금 수도권은 4단계고 비수도권은 일부 지역에 따라서 단계가 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단은 사적 모임 같은 경우에는 또 김부겸 총리가 5인 금지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비수도권도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 좀 일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괄적으로 다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대원칙에서 방향에서 사실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4단계의 개편 4단계를 보면 이 방역 단계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주체에 대해서 1, 2, 3, 4단계별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네. 1, 2, 3단계까지는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겁니다. 예. 물론 중대본이 개입을 합니다. 4단계 결정할 때만 중대본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걸 예고해서 시컷 만들어 놓고 네. 지금 와서 적어도 시도에 대해서도 그런 재량권을 안 주겠다. 라는 것은 처음부터 강조했던 자율과 책임에서 또 멀어지는 것이죠. 예. 그럼 중앙정부가 오롯이 책임을 다 질 것인가?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시도라 할지라도 그 시도 내에서도 아주 취약한 지역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도에 해당된 광역시도에 해당된 시군구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적당히 조절을 해서 가는 것이 맞지 일괄적으로 어느 도는 다 3단계 한다. 전국적으로 3단계를 가야 되겠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끌어온 취지에 좀 맞지 않는 것이고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네. 현장에서 혼선이 많이 생깁니다. 예. 지금 마음대로 하라 해놓고 또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율껏 하라 해놓고 또 이거 뭐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침에 저도 그 발표를 들었는데요. 전국적으로 4인까지만 허용을 하겠다라는 것은 예. 결국 지난 3차 유행 때 4명 제한해서 사실은 그게 효과가 돼서 이렇게 이제 떨어뜨린 거라서 네. 정부로서는 다시 가고 싶겠지만 그렇지만 4단계를 보십시오.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가 있고 예. 1단계에서는 아무나 다 누구나 모일 수가 있다고 이렇게 다 해놓고 예. 지금 와서 딱 꼭 집어서 가장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여기는 그 딱 모임만 꼭 집어서 다시 4명이야.
그 대신 3단계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좀 실망스럽다고 할까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 이게 좀 정부 정책도 이렇게 내놓고 나면 좀 시행도 해보고 네. 거기서 문제가 있을 때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지금 또 휴가철을 앞두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휴가를 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대규모 이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강화된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휴가지 또 인기 있는 그 휴가철, 인기 있는 휴가 장소에 대해서 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거 역시 관할 시군구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해당 지역에서는 늘 해마다 피서 계획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추세를 잘 아실 거예요. 네. 어디서 누가 오는지 예.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관할구의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는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고 있는지 또 뭐 어떤 분들이 숙박을 어디서 얼마나 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좀 과하다 내지는 추세가 심상치 않다. 그리고 매일 그 관할 지역에 나가 보면은 그 모습들을 알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휴가를 우리가 잘 지냈기 때문에 예. 안심할 수 있는데 금년은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워낙 환자의 풀이 높고요, 넓고요. 그다음에 거다가 델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년 해수욕장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확진자가 1,536명이 발생했고 수도권에서만 서울 경기만 따졌을 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만 564명이 나왔습니다. 뭐 다중이용시설, 실내 체육시설 이런 등등 사우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서울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게 단지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특히 더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집단 발병, 그러니까 대량의 발병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뭐 전 세계 어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밀집이라는 것이 대중교통, 저녁에 모이는 장소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떨어져 있으면 옮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1차 때 대구 경북에서 생겼을 때도 결국 대구에서 가장 많은 환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끝을 맺었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인구가 적고 환경이 좋은 데서 사시는 분들한테까지 3단계, 4단계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서울 지역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울과 경기는 비슷한 그런 이유겠네요. 그럼. 네. 예. 지난 2일에 보면 서울의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거기 금융회사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뭐 35개 금융회사 영등포구가 거기 있는 모든 직원들 한 28,00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검사를 해라 이렇게 그 권고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게 확산세가 어느 정도 갈 거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요? 글쎄요. 굳이 증권 관련 회사만 딱 집어서 검사를 다 하라고 한 이유를 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증권회사는 제가 회사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대개 중견기업 이상 혹은 대기업에 속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근무 환경은 충분히 괜찮을 거고요. 또 환기나 뭐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증권회사, 금융계 회사만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가? 마스크를 벗고 매일 모여갖고 수시간씩 무슨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지 또 그들만의 독특한 어떤 회식 문화. 결국은 마스크 벗고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것이 회의가 됐던 식사가 됐던 그런 것들이 독특하다면 또 어떤 회사의 독특한 휴게실에서 특별히 방역수칙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딱 어떤 업종만 딱 지적해서 선제검사를 다 받으라 하는 것은 물론 그중에 나올 겁니다. 나올 거지만 그 역학관계는 증권회사발 뭐 몇 명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의 확산세에서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료진과 보조 인력의 누적된 피로도. 사실 이제 어제는 또 더운 날씨에 근무자가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좀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참 오랫동안 사실은 현장에서 제일 고생한 인력들이 그중에서 사실 보건소 인력들입니다. 많이 또 지적도 해 주셨잖아요. 네. 참 보건소는 참 딱한 그 환경을 갖고 있는데 네. 평소에는 보건소는 아무도 별로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예. 예. 정부 차원에서 그렇고 민간에서 그렇게 보건소에 대해서 뭐 크게 하지 않다가 네네.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보건 인력들이 뭐 그야말로 갈아 넣어진 그런 상황이죠. 예. 예, 처음에는 검체한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또 지금 역학조사한다고 또 들어갔다가 지금은 예방접종은 물론 예방접종 이상 반응까지 다 관리하는 정말 1인 3역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그 지자체 보건소에 인력을 재배치했다 혹은 더 추가 인력을 승인했다라는 그런 보도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과거에 메르스 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보건소에다가 감염 관련 인력을 1명에서 4명까지 늘려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뒤로는 강감무소식입니다. 아. 그래서 이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는 이 보건소 인력을 어떻게 하면 차라리 중앙화시켜서 직할시켜서 질병청이 됐던 보건복지부가 됐던 거기다 놓고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벌써 좋은 인력은 많이 빠져나가고 좋은 인력은 지원을 하지 않고 예, 예. 남아있는 인력들은 도움은 받지만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기회에 그 조직을 한번 재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정부가 중앙정부가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오래 전부터. 근데 정부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나 보죠? 제가 알기로는 보건 인력 더 추가로 승인해서 배치 정식 직원으로 준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있다 하더라도 아마 임시직이 배치가 됐는데 이 보건 전문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직역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간호사들은 지금 한 10만 명 정도가 예. 그냥 휴직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만이라도 좀 좋은 처우를 제시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보건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지금 너무나 지쳐가는 그 인력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네. 병상 부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또 예. 들어보니까 부족한 병상을 어떻게든 좀 추가한다고 해도 그 병상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또 필요한 거라면서요. 이제 병상 문제는 벌써 우리가 1, 2, 3차 때 다 겪었고 네. 그때마다 사실 병상 부족을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병상은 유효 병상이 아직도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특히 이 여름철은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의 악화도 줄어들고 감염성 질환도 여름철에는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비어 있는 병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지난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중소병원들이 운영하는 우리가 보는 뭐 100병상, 200병상 작은 병원들은요. 병상 점유율이 60%대밖에 안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자원들을 잘 꿰어서 써야 되는.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요. 네. 잘 꿰어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그런 체계를 지금 잘 만들어놨는지 한번 재점검을 해보고 예. 잘 안 돼 있으면은 그거를 잘 꿰기만 해도 의사도 도시에 너무너무 많고 간호사도 많고 그다음에 병원도 충분히 있고 병상 숫자도 인구당 전 세계에서 탑일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 하면 되는데 평소에 관과 민 사이에 그렇게 아주 유기적인 협력은 사실은 없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만 잘하고 서로 협력을 한다면 이게 그냥 국가 재난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 같이 뭉칩시다 하고 미리미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거기 동참하지 않을 의료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해외에 나가 있는 청해 부대 한 승조원이 장병 다 포함해서 3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백신을 한 명도 맞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6명이 확진이 됐고 근데 거기가 계속 밖에 나가면 그 배 안에서 함정 안에서 계속 다 단체 생활하고 밀접하게 몰려 있을 텐데 왜 백신을 맞지 않았을까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다시 또 이제 빠르게 모든 인원을 귀국시킨다고 하거든요. 미리 300명 정도인데 왜 이렇게 방역 조치를 좀 미흡하게 했을까 궁금해지네요.
저는 이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국가의 신성한 그 의무를 지고 외국에 나가는 파병 장병들한테 백신을 안 줬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숫자도 많지도 않습니다. 예. 그거 지금 우리나라 같은 부국의 강국이 선진국이 그냥 비행기 하나 띄워가지고 가서 백신 놔주고 오면 됩니다. 네. 특히 얀센 같은 건 한 번 넣으면 끝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 두 번이라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사태가 악화돼서 뭐 수송기를 보낸다, 의료진을 보낸다, 그거 할 비용에 미리 한번 놨으면 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이분들 말고도 아직도 백신을 못 맞고 있는 그 해외 파병 장병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그건 국가의 정말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데 왜 예. 국방부에서는 왜 그걸 소홀히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예. 부분입니다. 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 있는 장병들인데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 마친 사람 입국하면 자가격리 면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중국 백신 시노팜을 다 접종 완료한 사람에게서는 뭐 돌파 감염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또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저희가 그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부에서 그 발표를 했을 때 제일 우려했던 부분인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승인한 백신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들어올 때 이런 백신을 맞으면 우리는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예. 승인을 했는데 그중에 딴 거는 우리가 다 아는 백신이고요. 우리가 승인 안 한 백신이 시노팜, 시노백이라는 중국 백신입니다. 네. 저는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지금 돼 사태가 있어요, 근데?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안 예. 생겨도 결국은 문제를 일으킬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노팜은 다행히 최근에 미국 의사협회 잡지에 좋은 자료가 실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료 하나로 끝입니다. 나머지는 화이자, 아스트라는 계속 후속 자료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를 하는데 그걸로 예. 하나로 끝입니다. 시노백은 좋은 저널에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네. 암만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임상 자료가 충분치 않고 자랑할 만한 자료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가 세계보건기구가 시노팜, 시노백을 승인을 했습니다. 아. 반면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승인을 안 했고 미국, 유럽도 다 승인을 안 한 제품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변이 바이러스를 갖고 들어올지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백신을 맞았다고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겠다는 방침을 낸 것은 저는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결과 지금 가장 많은 그 양성 환자들이 시노팜을 맞았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예. 조사를 계속하면 그런 추세는 계속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 부분은 그냥 시노팜을 이렇게 검증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적어도 우리나라가 명분도 뚜렷하거든요. 네네. 우리나라가 승인한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자가격리를 하십시오. 그쵸.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하면 그래도 앞으로의 위험은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55세에서 59세 백신 접종 예약이 지연이 되면서 공급과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좀 나오기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예정돼 있는 수급 일정이 어떻고 또 지금의 확산세에서 그 수급 일정으로 진행이 돼도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부 발표로는 8월 말까지 3,500만 도즈가 들어온다. 예. 굉장히 반가운 네네. 일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왜 진작 며칠 전에는 모른다 했다가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물론 늘 이제 우리가 알듯이 뭐 기밀 사항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끝까지 기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연말까지는 우리가 뭐 거의 1억 도즈 분을 뭐 사놨다고 하니까 8월 말까지 들어오더라도 아마 이제 후반부에 뭐 몰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얼마가 들어오든 간에 우리나라의 지금 시스템은 그거를 다 접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100만 번도 접종을 하루에 했으니까요. 예. 마음만 먹으면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는 나라에서 오직 지금 수급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질병청도 이번에 뭐 사과는 했지만 이렇게 자꾸 국민들을 줄 세우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예약을 빨리 한다고 주사를 빨리 맞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면 주사가 들어올 때쯤에 당연히 이제 분산을 해서 각자 가까운 데서 맞게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하는 건 옳지만 네. 예약 기간을 충분히 길게 주고 지난번 같이 뭐 59세 일주일 주고
그다음에 겹쳐서 중간 겹쳐서 58세 또 일주일 주고 뭐 나중에 뭐 안 되면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네. 이렇게 그분들이 그냥 자녀분들까지 동원해서 그러게요. 이렇게 혼나진 않았을 텐데 어저께도 예. 외래 보는데 한 분이 오셔서 아들 딸 동원해서 나는 했다고 그래서 축하합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줄 세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행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백신의 인기가 높아져서 네. 우리 이제 접종률 우리 전체 집단 면역 70%에 가까이 가게 돼서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국민들을 이렇게 배급 받는 그런 처지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